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선생님 정재현입니다. 자, 진짜 신토익이 코앞이잖아요. 신토익 코앞입니다. 5월입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상황에서 현행 토익을 끝낼 수 있는 실전책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실전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그냥. 네,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제 이 실전반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 책은 어떻게 쓸 것인지에 관한 OT 영상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좀 들어보시고요. 들어보시고 강의를 이렇게 들어야 되겠다, 교재를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개념을, 방법을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신토익 전에 우리는 현행 토익을 반드시 끝내야 돼.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신토익 당연히 더 어려워지죠. 유형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당연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끝낼 거냐 생각을 좀 해보자. 가장 기본이에요. 제가 스타트 강의에서도 기본서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함께 공부를 했던 게 이거잖아요. 어떤 거요? 토익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출제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 다른 여타의 시험하고 달라. 토익은 토익스러운 문제가 나와. 라고 얘기를 했고 계속 우리가 연습을 해왔어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유형과 포인트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정답은 어떻게 접근하고 오답은 어떻게 걸러내고, 이런 문제풀이 방법, 가장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법도 역시 기본 강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왔죠. 그랬죠? 그렇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양질의 실전 문제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기본서를 통해서도 많은 실전 문제를 풀었습니다만, 이렇게 토익 시험 그 자체 같은 모의고사처럼 100문제가 빡 하고 나와 있는 걸 시간을 재고 긴장하며 가지고 문제를 쫙 풀고 하는 그런 실전 문제집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집이 생겨서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인 거죠. 그래서 이 실전 문제로 마무리를 하는 건데, 생각해보자. 양질의 실전 문제는 뭐냐? 사실 실전 문제가 널렸잖아요. 응? 정말 널린 게 실전 문제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진짜 선생님의 입장에서 토익 점수를 바로 올려야 되는 학생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진심의 마음으로 양질의 실전 문제가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우선 봐요. 알고리즘이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해요. 실전 문제가 최근에 있었던 몇 개월 아니면 뭐 1년치 문제에 포인트를 다 뽑아가지고 섞어놓은 문제는 그건 제대로 된 문제집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게 똑같이 최근 1년치가 앞으로 똑같이 1년 동안 나올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분석해야 돼.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다. 최근 9년간이야. 2009년부터 딱 시작해서 쭉쭉쭉 해서요. 여러분, 이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분석을 하다 보면 토익이 어떤 문제를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뭐를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고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5회분이지만 이 5회가 정말 알짜 문제들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딱 고수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거나 아니면 2, 3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는 배제했어요. 배제했어요.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만을 딱 선별했고, 그러나 토익 시험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왜 알잖아요. 한 회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문제가 가끔씩 한두 문제씩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배치했지 나머지는 모두 다 정말로 출제 빈도가 높고 적중률이 높은 문제만 선별했어요. 고르고 골랐어요. 또 보세요. 최근 트렌드라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2009년하고 10년도에 많이 나왔던 문제와 2011년, 12년도에 많이 나왔던 문제랑 2014년, 15년 문제랑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최근 트렌드를, 그래도 흐름 자체를 반영하지 않으면 역시 이 문제집이 오래 갈 수 있는 문제집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렌드를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가 정말 이거를 많이 강조해 왔어요. 시중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파트 5, 6 문제는 괜찮은 문제집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7에 비해서. 그러나 파트 7은 좋은 문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되게 좀 복잡한데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 우리 문제집 진짜 토익스러운 파트 7이야.
이거 풀어도 돼. 이걸 연습해도 돼. 이걸 연습하면 토익의 알고리즘을 알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기뻐요. 왜냐하면 적중 문제 알잖아요. 적중 특강 있잖아요. 제가 매달 하는 그 적중 특강 문제를 통해서 파트 5와 6는 그래도 많이 풀어봤는데, 근데 적중 문제에서는 사실은 토익 시험의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문제만 제가 고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도 출제를 꽤 많이 하고, 하지만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것만은 포인트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 이 교재 적중 모의고사 문제는 적중률이 높은 문제만을 뽑아서, 게다가 파트 7의 문제가 너무 좋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양질의 실전 문제를 준비를 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여러분, 약간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극성 엄마 있잖아요. 극성 엄마.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정말 비슷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이제 누가 이 강의를 듣고 누가 이 문제지를 풀어야 되냐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신토익 전에 토익을 끝내려는 모든 분들이에요. 물론 신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신토익에서 변하지 않는 유형이 있잖아요. 현재 기존 유형이 변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신토익에도 그대로 적용될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끝내려면 토익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들을, 그 문제들을 딱 뽑아가지고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난이도가 문제인데요. 제 강의는 입문 강의, 기본 강의, 실전 강의 끝이에요. 자세하게 막 이렇게 없잖아요. 근데 스타트, 입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스타트를 들은 다음에 기본서를 들으면서 이제 900 목표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시간이 많이 없어. 신토익 이전에 토익을 끝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지금 당장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점수를 따야 된다면 이거 들어야 된다. 실전 문제 풀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서 들으시는 분들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적중 특강을 지금 들으시는 분이 정말로 많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특강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사실 강의죠. 근데 들으시면서 한 달에 한 회밖에 지금 못 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뭔가 좋은 문제를 풀어서, 특히 파트 7 문제 같은 거 좀 모아서 잘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실전 문제 풀이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교재, 이 실전 교재, 적중 모의고사 교재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안 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재 일부러 뒷부분에 답안지를 실제 시험상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답안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먼저 절지선에 의해서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우리 시험장 가져가잖아요. 연필, 지우개,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시계 아시죠? 띠리리 올리면 안 되니까 아날로그 시계 가지고 뭔가 시험 분위기가 나는 자기의 그 조용한 장소에 앉으세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23분을 딱 시간을 재고 파트 5, 6를 먼저 풀고요. 풀자마자 7 안 넘어가고 마킹을 먼저 해요. 그 다음 파트 7의 싱글 지문을 풀죠. 싱글 지문을 푸는데 딱 몇 개? 지문 6개, 문제 6개 아니에요? 지문 6개를 다 풀고 나서 시계를 봤는데 15분이 만약에 지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더 속도를 막 내셔야 돼요. 앞에 부분에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속도를 좀 내셔야, 속도를 내면서 근데 하다가 15분 남았습니다 라는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15분이 남은 게 보이면, 시계를 딱 보면서 남은 게 보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머지를 마킹을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처럼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그냥 문제를 쭉 풀고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답을 맞추긴 했는데, 채점해 보면 맞추긴 했는데 사실 이게 진짜 알아서 맞춘 건지 아니면 헷갈렸는데 찍어서 맞춘 건지 모를 때는 공부하는 포인트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좀이라도 헷갈리는 문제는 체크해줘요. 더 잘 보게 해주시고 채점하겠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바로 강의를 듣는 거 아니다. 생각해봐야 돼. 그 약간의 생각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 때 강의를 듣게 되면 그게 시너지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요. 강의를 들으면 제가 문제 푸는 방법 다시 한번 배웠던 걸 쭉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딱 치고 나가겠죠. 치고 나가면서 추가 출제 포인트도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를 풀면서 15점, 20점이 오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챙겨가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쭉 잘해 오셨으면 추가 출제 포인트도 되게 빠르게 팍 들어오게 될 거예요. 뭔가 공부를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틀린 문제 중심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반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항상 기다려요. 제가 가장 원하는 소식은 토익을 졸업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토익을 끝냈다는 소식이에요. 토익을 끝내고 사실 토익 끝낸 데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인으로서 발을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토익을 끝내는 거잖아요. 그 시작점이 5월 이전에 신토익 시작 이전에 5월 이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요. 그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이 실전 문제집과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또 바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화이팅! 저는 그러면 실제 강의에서 뵙겠습니다.